자, 전 시간에는 그래프 그린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풀이도 조금 진행을 하다가 뭐 다는 마무리 못했는데 그랬네요. 자, 오늘은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뭘 해볼 거냐? 방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그 속도,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방정식을 푸는데 미분을 활용한다? 그럴 리가 없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못 풀어요. 이제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서 다항함수랑 곱해지거나 아니면 지수와 삼각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안타깝지만 그런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꼭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계산이 아주 심플하게, 즉 대입하니까 되다, 뭐 그런 수준 아닌 이상 일단은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만을 물어보게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제로, 즉 x축의 교점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를 접근하게 돼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 되는 겁니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이랑 뭐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났다, 이런 것들을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랑 gx라는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괜찮고, y는 hx라는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hx는 뭔데? 당바 fx 빼기 gx 뺀 거죠. 당근 빠따주.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fx랑 gx를 그리기 편하고 그것의 교점을 체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함수를 두 개 그리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두 개를 그려서 언제 이게 얼마나 작아지는지, 또 이게 접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로 만들어서 x축과의 교점 구하는 게 제일 낫고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 같은 경우도 네가 뭐다? 그냥은 안 돼요. 애초에 부등식의 해가 2와 5 사이입니다, 이런 게 나오려면 2랑 5라는 근을 알아와야 가능한 일이잖아.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이런 상황은 이제 쉽게 오지 않고, 보통은 주어진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도록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을 푼다는 거고, 절대 부등식은 물론 그래프를 활용하긴 하지만 좀 더 다른 느낌으로 fx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fx의 최소값이 우리 중에 제일 작은 값이 그래도 0보다 크다면 우리 모두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0보다 작아야 된다면 우리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되겠고, 이게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였다면 너도 부등호를 포함해주면 된다, 이거고.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맞지? fx가 0보다 크다임을 보여라. 언제 x가 a보다 크다일 때 보여줘 했는데, 이 명제를 증명해줘, 보여줘 했는데, 구해보니까 f'x가 양수였던 것입니다. 그 fx 증가하잖아요? 오 마이 갓, fx가 증가해. 그러면 fx는 언제 제일 작았으니까? 제일 작은 건 계속 증가하는 함수였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a에서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이겠죠. 하지만 지금 주어진 구간에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너를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는 아니지만 최소값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얘가 0이어도 오케이라는 거죠. 네가 설령 0이어도 fx는 0보다 큰 게 맞잖아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디테일한 차이가 생긴다. 원래는 등호가 있어야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가 실제로 되진 않기 때문에 최소가 0인 것까지도 오케이. 자, 항상 부등호 문제 풀 때는 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는 거잖아. 등호 넣을까 말까를 항상 고민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게 수식 2개,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하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옆으로 빼서 하나짜리 만들어서 최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지? 요건 또 생각해 볼 만하죠. fx1이랑 gx2 하면은 같은 식이었을 때랑 비교를 좀 해주자면 요 옆에다 좀 써볼게. fx가 gx보다 큰 거 증명이 짜시가 하면은 fx가 gx를 뺐을 때 hx라고 했을 때 hx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야, 우리 둘이 빼보니까 항상 0보다 큰데? 그럼 fx가 gx보다 크지 않을까? 이러면 되는데 얘는 x1, 얘는 x2예요. 뭐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얘는 오케이, 뭐 이런 것까지도 오케이 해준다는 거잖아. 어쨌든 같은, 야, 이거는 뭐 의미 없다, 야. 아니, 뭐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좀 더 티가 나게. 이렇게도 오케이라는 거죠. 같은 x에 대해서만큼은 f가 더 크다. 설령 g가 f보다 더 큰 값이 있었더라도 뭐 오케이 상관없다 이건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이거.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저렇게 g가 f보다 더 커지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라도 내보다 키가 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얘는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나의 최소가 너의 최대보다도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친구들, 야, 니 중에 제일 큰 애들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만 너희들은 나한테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쌤 수트 때 다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해야 될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미적분에서 나오는 지수 로그 함수, 초월 함수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초월 함수들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최소값 구할 때도 역시나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의 체크를 해주면 극소라든지 양끝값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적분에 또 나오는 것이 내용 자체는 수투와 동일하다. 같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예제 1번부터 좀 몇 개 살펴보죠. 이제 속도와 속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두 개로 나눠서 그릴지 하나짜리의 그래프를 그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우리가 2x제곱을 그릴 줄 알고 있고 x 더하기 3도 쉬운 그래프였기 때문에 딱 잘라 얘기해서 두 개 나눠서 그린 게 훨씬 편한데 역시 하나짜리 그냥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좌변을 그대로 fx다 해서 그리셔도 오케이 괜찮고. 한번 해볼게. 너 뭐니? 몰라. x 0 넣으면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고, 미분해 볼게요. x 0 넣으면 극소죠? 0 넣으면 0이야. 참고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긴 하죠. 뭐 어쨌든 간에 극소잖아요. 따라서 f0는 마이너스, 니가 뭐야? 극소였구나. 뭐 그런 거죠. 따라서 0,-1을 기준으로 x 얼마 넣으면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극소 계속 커져. x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뭐야? 0으로 가잖아. 어쨌든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 계속 커져. 그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쌤 얘가 0으로 가는데 뭐 어쩌라고 0에다가 뭐 무한대로 더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가면 됩니다. 물론 커지는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르겠죠. 얘는 2x제곱도 같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x 혼자 이제, 얘는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느낌이야? 약간 그 0에 점근하잖아. 실제로 0, 그 마이너스 3에 점근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막 이렇게 점근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미분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보니까, 봐봐, 이계도 함수를 보니까 근데 이 x제곱 양수네? 그렇지. 점근한 느낌이고 나 버리고 그냥 계속 증가한다 이거야.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명확히 확인할 땐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니까 이게 그 양수네. 어쨌든 물론 나중 되면 아주 작은 0이니까 증가하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뭐야, 나중에는 거의 직선 같은 느낌이 나겠지만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 점근선이 좀 아니다. 알겠지? 점근선이 조금 아닌 느낌이. 알겠지? 나도 점근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에이 바보 녀석. 그냥 2x요과 x 더하기 3을 그리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2x제곱 0,3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1 두 개 이렇게 두 개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편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겠지만 적당하게 어떤 게 더 편하겠다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고. 예제 2번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워낙에 우리 lnx라는 친구가 easy한 친구니까 접선의 그래프라는 입장에서 보면 0,0을 지나는 직선 k가 y는 lnx와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k가 음수였다 1개, k가 0이었다 1개, k가 음수에서 0까지는 1개가 되겠군요. k가 0보다 커지면 쌤 1개인데요? 아니지, 얘는 말려있고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야? 교점이 항상 더 생기겠죠? 2개가 된다 이거지. 언제까지? 접하는 그 순간까지. 알겠지? 접하는 친구는 언제일까? T라고 놓으면 y는 t분의 1 x 마이너스 t 더하기 ln t 이렇게 00 하면은 예, 2,1입니다. 따라서 기울기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까지는 2개. 그럼 다시 K가 2분의 1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1개고요. 그럼 K가 2분의 1보다 큰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x분의 ln x를 그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변에 자연수를 혼자 딱 놔두면 그 자연수는 y는 k라는 가장 간단한 직선이니까 y는 x분의 ln x를 쫙 그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니캉 미분하면 우회되는 감 x제곱분의 1-ln x 해갖고 이 넣으시면 펄마 극소입니다. 아니 극대예요. 1,0을 지난다. 올라가다 극대 딱 찍고 무한대로 뻑 하면서 꺼집니다. 자, 이 넣으시면 뻑 하면서 2분의 1이에요. 와우. 그려놓고 생각하면 똑같잖아. K가 0이거나 0이 할 땐 1개, 0보다 크고 2분의 1 사일 땐 2개, 2분의 1 땐 다시 1개. 그 위에 있으면 음거잉 됐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접선을 그려보는 게 좀 더 쉬운 접근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왜? 접선이란 게 항상 쉽게만 그려지거나 생각되는 건 또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한쪽을 K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제 3번이 이게 좀 더 도드라지는 유형이죠. K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제로 빰빰 이렇게 X제곱 빼기 K2의 X제곱은 제로다. 이 좌변을 그냥 그린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 K라는 걸 상수가 아니라 개수로 달아버리면 미분해도 K가 남잖아요. 그럼 뭐 극대극소를 정할 때도 K가 영향을 엄청나게 줘버리면 이제 극대극소의 값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체크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넘겨주고, 아이 선생님, 이게 이 X에 적당히 K 배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K 배서 X가 우에 만나는지 우리가 우에 아냐. 그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을 EX으로 나눠줘버려. 그래서 K 혼자 놔두면은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너는 미분하기도 쉽다. 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본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너를 미분해야겠구나. 자, 일단 그려볼게요. 정의역 실수 전체 대칭성 없어. 0,0 정도는 지나겠구나. 그렇다. 그럼 미분을 해주자. f 프라임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뭐야? 너는 어차피 양수잖아요. 내가 부호를 결정해.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 마불마 하겠죠. 극소 0,0이 극소였고요.
이 컴마는 극대였어요. 선생님 이거 저번에 그려보지 않았나요? 맞다. 맨날 그려봤던 애들 나온다. 진짜 개판이에요. x가 마이너스 반 들어가면 부악 하고 발산했다가 0에서 극수 한번 가져줬다가 2에서 2제곱분의 4 한번 가져줬다가 x 무한대로 보내면은 2x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0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점근선을 저렇게 갖게 된다. great. 좋아요.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럼 k가 뭐야? 0일 때부터 한 개죠. k가 0보다 작다. 빵개 선생님. 자, k가 0이면 한 개.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면 3개나 돼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미안. 2제곱분의 4까지는 3개. k가 2제곱분의 4랑 접하는 순간 2개. 2개. together. 자, 하여튼 k가 2제곱분의 4보다 크다면 한 개의 교점만을 갖게 되겠죠. 답이 이게 아니라 3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x, k의 범위를 찾아달라였네요. 이거군요. 아니 잠깐만, k가 왜 3보다 크다를 써놨어요? 왜 이래? 나 갑자기 왜 이러지? 0보다 크다죠? 0보다 큰 k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 0이다 0. 그래서 예제 3번 문제의 답은 여기죠. 3개의 근을 갖는다. 0과 2제곱분의 4 사이 됐지. 예제 4번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어볼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좌변에 그냥 최소값을 구해줄 줄 알면 충분하다. 맞지? 좌변의 최소를 구해준다면 우변이를 이제 k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좌변 x는 참고로 양수일 때만 그리는 겁니다. 0,1을 지나요. 대칭성? 우함수다. 알아서 막 x가 양수일 때만 그리라고 시켰는데 맞네. 몰라도 됩니다. 이 형 하는 거 다 그려달라고 그러지?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자, 뭐 하여튼 미분하죠. 아니 선생님, x가 양수일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모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려볼 수도 있고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sin x 그린 거 아니야. 두 그래프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y는 2x를 그리는데 사인이 미분하면 코사인이기 때문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2라는 건 그 1이라는 접선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2x에서 sin x 빼면 이제부터는 양수인 경우 평생 양수다. 알겠지? 너 항상 양수다.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해 볼 수도 있고. 자, 한 번 더 미분했어. 한 번 더 미분했어. 2 마이너스 코사인 x 항상 양수죠. 너 양수면 f'x 증가하지 않냐? 그럼 f'x는 증가인데 f'0에서 뭐 제일 작은, 최소는 아니어도 제일 작았을 수 있겠죠. 맞죠?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f'0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f'x도 0보다 크다. 그래서 fx도 짱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니까 fx는 증가함수겠고, fx도 0일 때 최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f0의 값을 1로 써. 최소 비스무리한 친구로 갖게 되는데, 따라서 k가 이거보다 더 작아도 같아도 되는 겁니다. k가 1이어도 k라는 거죠. k가 1이어도 나는 1보다 크니까.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 No, 1 이하다. 알겠지? 1 이하다. 이하다. 여기서 등호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한다. 혼돈, 파괴, 망각. 자, 철컹. 이제 오바. 다음을 증명하여라. 빰빰.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말아둘까? x에서 ln 1 플러스 x. 잠깐만!
쓰다. 마음이 너무 급했나? 왜 x분의 1을 썼지? 자,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미분부터 할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분의 1이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양수라는 거겠죠. 양수분의 양수니 양수가 되었답니다. 뭐의 증가라는 소리죠. fx 증가 함수라고 했으니 fx는 최소값이 f0 친구 같은 애가 돼야 되겠죠? 최소는 아니고 f0에서 제일 작아야 될 것 같다. 근데 f0이 0이에요. 따라서 fx는 0보다 크다. 증명 끝인데요. 예, fx가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x가 ln x 1 플러스 x를 뺐을 때 0보다 크다. 그럼 x는 ln 1 플러스 x보다 항상 크다. 언제? x가 양수일 때. 이거 너무 이지하잖아. 쉽다, 그지? 딴딴딴딴딴 따다다다다다다다 와우, 먼지 날리네. 자, 그 다음은 속도와 가속도인데요. 자,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입니다. 수직선 위에 어떤 점 t에서의 점의 좌표를 x는 ft 따라서 which라는 것을 x는 ft로 나타낸다면 그때 속도 위치의 변화량은 변화율이죠. 정확하게는 보통 v라는 걸로 많이 표시하고 v는 dx dt 따라서 f't로서 속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로서 절대값 v로 표시하고 우리는 절대값 f't라고 보통 쓰게 됩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a라고 표시하고 a는 속도의 변화에 대한 시간의 변화에 대한 속도의 변화, 즉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도가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위치라는 것을 x라는 것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고 f 더블 프라임 t가 되면서 저는 가속도의 크기라는 말밖에는 교과서에서 못 봤는데 정석 보니까 가속력이라는 표현도 쓰긴 쓰더라고요. 뭐 써도 되나봐. 난 화학하면서 수학하면서 한 번도 못 써봐서 가속력이라고는 잘 안 하긴 하던데.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a입니다. 별거 없죠? 속력이 절대값이 붙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수투 내용이야. 그리고 미적분이라고 해봤자 그냥 x, ft가 조금 더 복잡한 지수, 로그, 삼각함수, 거듭제곱 이런 걸로 주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함수가 복잡해져서 이게 좀 미분이라든지 계산을 할 때 좀 신경 써라 인 거지. 아이디어 자체가 새롭진 않은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평면 운동이에요. 점이라는 게 그 수직선만 움직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심심했는지 평면 위에서도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나타내보자. 와, 조짓다. 그래서 평면 위에서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죠? 점이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신나서 막 움직인단 말이야. 와. 그래서 위의 점, 임의의 점 x, y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그냥 따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매개 변수,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x는 ft고 y는 gt다. 즉 x대로 y대로
왼쪽으로의 운동, 그러니까 뭐 수평한 운동, 수직하는 운동을 따로따로 기술하기로 해요, 그냥. 그래가 합치면은 평면 운동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씁니다. 알겠죠? 아이디어 자체는 속도도 그냥 x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도 t에 대해서 그냥 각자 t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는 거야.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각자 미분하는. 여기서 이제 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의 크기예요. 참고로 이거를 간단하게 vx, v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라는 건 무엇이냐? 속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지? 자, 루트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실제로는. dx dt의 제곱이라고 쓰고 dy dt의 제곱 내지는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왜 순간 속력이냐? 왜 순간적인 속력을 저렇게 기술을 하느냐? x라는 점에서 y라는 점이 있었고 이것이 어떤 점이 움직였어요.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만큼 움직였습니다. 즉 너를 델타 x, 너를 델타 y로 보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뭐 부드러운 곡선 위로 움직였다라든지 뿌잉 하는 곡선 위로 움직였다든지 뭐 어쨌든 곡선 위로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움직였고 움직였으면 어쨌든 그 x의 변화량을 델타 x, y의 변화를 델타 y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델타 t로 나눠서 극한을 취한 게 너잖아. 델타 t로 나눠서 극한을 취한 게 너잖아. 따라서 얘를 확대했을 때 아주 확대를 많이 하면 이 부드러운 곡선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찍 하는 직선처럼 보이게 될 거고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dx, dt t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dy, dt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주 작은 미분 변수인 델타 t를 0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순간적인 기울기로 보면 델타 t 분의 델타 x를 극한을 취한다. dx, dt라는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얘도 dy, dt라는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게 속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의 거리는 이 값의 값은 너와 너의 제곱의 합이죠.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다. 이거지. 거기다 루트를 샥.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하면 좋죠. 근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속력을 구할 때는 루트에다가 제곱의 합을 더한다라는 거지.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t에 관한 식으로 써니까 되게 막 엄청나 보이는데 속도 계산은 그냥 점입니다. 3,4 점이라기보다는 순서상 벡터긴 한데 5,6 마이너스 2,1 이러면서 값이야. 값 숫자.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끝이야. 언제? 적분되면 이 새끼를 t에 대해서 그럼 그때가 적분해서 해보자. 일단 지금은 몰랑하고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도 x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해야 되죠. y도 t에 대해 2번 미분해보고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t, g 더블 프라임 t 역시나 가속력 내지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를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저는 살면서 가속도의 크기를 t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가속도 구했네? 1,2네? 그러면 루트 5. 이게 다야, 알겠지? 속도의 크기, 속력은 한 번씩 t로 표현할 일이 생깁니다. 언제? 이 적분 가면. 저 적분 가면.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미분해서 그냥 속도가 얼마다, 속력이 얼마구나 계산하는 수준이면 일단은 충분하다, 알겠지? 평면 운동이어도 일단 해야 될 건 변하지 않는다. 미분해서 F'T, G'T 하나씩 찾아준다가 됩니다. 이제 6번 일단은 직선 운동부터 한번 복습 겸 하나 풀어보죠. X라는 점은
p 사인 3분의 파이 t 더하기 q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됐죠. 시각 t는 3에서의 속도가 가속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분하는 소리야. v는 t에 대해서 미분해라. p에 대해서 미분해라. 3분의 파이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 안에서 3분의 파이 하고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하나 쓱 따라주면서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해라. 그럼 그 가속도잖아요.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하면서 9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p 아직까지 달려있고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여전히 달려야 되죠. 3분의 파이 t가 나오면서 9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q 달려있고 코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죠. 개기찬 놈. 자, t는 3에서의 속도가 v3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t는 3 넣어줘야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파이 p 사인 파이 t졌어요. 다시 이게 뭐래? 마이너스 파이래. t는 3이로구나. a3에서의 속도가 사인 파이 t졌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9분의 파이 제곱 q. 이게 문제에서는 말할까? 9분의 4 파이 제곱이라고 했다고. q는 4. 이게 답니다. 둘이 더해서 답은 7. 별거 아니죠? 미분을 한 번 하면 속도, 미분을 2번 하면 가속도. 이게 답니다. 위치가 주어지면은 미분 한 번 속도, 미분 2번 가속도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되겠네. 이제 7번. 아, 점인데 평면 운동을 기술한 것이군요. 위치는 2sin t, 코사인 t로 주어져 있습니다. 2sin t,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속도는요? 이게 위치인지. 속도는요? 이게 근데 dx, dt 쓰면 귀찮아서 가끔 제가 vx, vy 쓰긴 하는데 안 쓰면 그만이야. 귀찮게 뭘 한 번 더 씁니까? 그냥 안 쓰면 되지. 자, 실제로 쓰면 오늘 설명하니까 썼는데 실제로 위치는 이거 해놓고 속도는 그냥 이렇게 미분해서 바로 씁니다. 미분해 이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게 된다고요. 3분의 파이에서의 속도는요, t는 3분의 파이에서의 속도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1입니다. 사인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근데 속도의 크기 물어봤잖아. 그래서 속도의 값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7이었으니까 2분의 루트 7. 그죠? 사실 별거 아니다 진짜. 그지? 숫자 계산하면 돼. 숫자 계산. ax, ay라고 잠깐 표현을 해볼게.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해 임마 이런 뜻이고요. 임마. 여기다가 t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자. 그럼 가속도는 뭐냐?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요? 루트 제곱하면 3 더하기 4분의 1이야? 4분의 13 따라서 2분의 루트 13. 자, 속도의 크기나 가속도의 크기 자체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 거기다가 대입해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숫자 만들고 나서 그냥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힘든 일은 언제 하느냐? 저 뒤에 적분 가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은 시간에 대한 길이, 넓이, FP, 변화율입니다. 길이를 L, 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시간을 T라고 하면 변화율은 말 그대로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맞죠? 변화율 is 미분 개수 알겠지? dl dt 구해와 임마. ds dt 구해줘.
dvdt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되겠어요? 미분을 잘해야 돼? 미분은 개똥이나 소똥이나 하면 됩니다. LSV라는 길이를 시간에 대한 것으로, 넓이를 시간에 대한 것으로, 부피를 시간에 대한 것으로 잘 나타내 주셔야 되겠고, 그럼 만약에 시간이 지나니 길이가 변해. 근데 길이가 변하니까 넓이가 변해. 뭐 이런 거면 시간에 대해서 한 방에 잘 나타내도 되고, 일단 넓이를 길이에 대해서 나타낸 다음에 또 길이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서 연쇄 법칙, 합성함수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각이 점점 커져. 각이 커지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바뀌어. 부채꼴의 넓이는 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놓고 미분할 때는 t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쓴 개념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처럼 이해하든 음함수처럼 이해도 되는데 합성함수가 일단 기본적인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수투에서 잠깐 그때 다뤄봤고 사실 이제 교육과정상 잘 당장하진 않는다였는데 미적분에 이르러서 좀 더 높은 수준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전이라든지 각운동 등을 표현하기가 훨씬 미적분이 쉽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너무 제한적인 그런 문제들밖에 못 풀어봤고 미적분에서 좀 더 다양하게 풀게 되는데 아마 내신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문제를 할당할 여유도 없고 현재 교육과정상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다루는 건 이제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할 줄 몰라도 되느냐? 네, 당장 시험은요. 만약에 의대에 가시는데 실패하시게 되면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공학이 이거 하면 됩니다. 맞잖아. 공학이지 이거 하는데 공학은 이거 잘하는데 공학은 네가 구해야 될 길이, 넓이, 부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표현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걔는. 공학은 저게 전부야.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저게 전부 다 하면 안 되지만 저게 어쨌든 기본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전혀 몰라 교육까지 안 나오니까 안 해야지 하면은 이제 의대 꼭 가시고 알겠지. 의대 못 가면은 공대 가서 해야 된다 알겠지. 뭐 아니면 의대 안 가면 공대 안 가고 어디 갈래? 수학과 갈래? 그건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저번에도 얘기해 줬지만 자연과학 아니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여러분을 지켜봤을 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 대학원 갔을 때 행복한 인생 모르지. 여러분이 대학생 됐을 때는 공부가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이런 학문적으로 막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봤을 때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강하진 않은 것 같다. 뭐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를 원래 의대 좀이라든지 좀 좋은 대학 이런 걸 희망하고 계시는 거잖아. 먼저 거기에 도전해 보시고 정말 안 되면 그러면 공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맞지. 개인적으로 자연과학에 가서 대학교 저는 추천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해봤던 길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을 거짓 못 봤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이나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행복해하는 것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대학원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친하게 지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전 대학원은 안 다녔죠.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동기들 중에 가는 애들이 몇몇 있어서 보면 이게 막 행복해 하는 것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 자기들의 진로가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실제 행복해 하는 애들도 있겠죠. 재밌어 하는 애들도 있겠고, 그럼 나랑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야. 적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과목도 수학과에서 행복을 느끼는 친구들이면, 친하게 지내서 뭘 하겠어, 내가 걔랑. 걔가 나한테 흥미를 못 느낄 거 아니야. 걔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 자체가 수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막 흥미를 느끼고 맞지? 재밌다. 당신이랑 대화해서 오늘 유익했어 이러겠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의 지식 수준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게 되니까 대학원 수준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흥미를 거의 못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세속적인 부분, 그래 술을 한 잔 같이 한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좀 마음이 잘 맞거나 하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보통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증명을 연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변태들이랑 어떻게 제가 같이 놀아요? 그 걔들끼리 놀아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어도 나 같은 건 기억을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얻어먹어야지 하면서 뭔가 얻을 게 있겠지 하면서 옆에 붙어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날 제대로 상대해 주지도 않을 거고, 아마 그 사람은 또 그런 세속적인 부분이 되게 약할지도 모릅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변태는 순수한 변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잖아. 굉장히 퓨어한 변태라고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세속적인 면으로 이렇게 다가가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약간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흥미롭게 느끼는가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지. 적어도 여러분 이거 미적분 배우면서 졸라 재밌어요 선생님, 또 빨리 진도 나가면 안 돼,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없었고, 선생님 구분구제법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제가 집에 가서 반구랑 구랑 다 증명해봤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과거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구분구제법을 가르쳐서 뭐 하나 정도 예를 이렇게 들어서 원뿔 증명할 때 왜 3분의 1이 나오는지 알겠지 하면 이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해? 그럼 9의 부피가 3분의 4가 나오는 것도 혹시 이지라면서 집에 가서 해본단 말이야. 기숙사 가서 해본단 말이야. 그날. 또 다음날 그날 바로 해봐야 돼. 정말 변태 같은 놈은 쉬는 시간에 하고 앉았겠지. 야 된다 이거 씨 하면서 막. 그런 애들이 과학고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만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애들을 그냥 난 좀 더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좀 더 멋있는 대학 가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과학고, 공부는 잘했고 열심히 해서 과학고에 붙었는데 그런 변태 같은 애들 몇 번 보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수학은 저런 새끼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막 들어요 가끔. 과학고 다니는 이제 우리 선배가 과학고에서 이제 수업 하셨었는데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과학고에서 계속 수업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변태 같은 얘기들이 있더라고. 조금 이제 굉장한 애들이죠. 적분을 배웠는데 구분구적법을 배웠는데 그럼 이제 원뿔이 3분의 1인 이유가? 그럼 9가 3분의 4인 이유가? 하면서 지기들끼리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원기둥이 왜 9를 딱 맞게 끼울 수 있는 원기둥 있잖아요. 9 있고 이렇게 원뿔 있어요. 그럼 이게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거든. 이게 혹시 왜? 하면서 이렇게 막 봐봐, 이거 여러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잖아. 저런 애랑 어떻게 친구해? 그런 생각 막 들잖아. 저도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 해야 되나? 나와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예제 8번 보시면요. 20이라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요. 세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투스럽게 풀려면 이걸 x, 이걸 y 이렇게 뒀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다로 접근하는데 이래 돼 보면 수투스럽게 풀기가 일단 힘들어져. 민우체가 지금 좀 빨리 끝냈거든요. 네네. 유제도 다 했나요? 네. 잠깐만요. 저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안내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수투스럽게 풀 수 있을 텐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루트가 등장한다. 맞지? 루트를 미분할 방법이 수투한테는 없을 거 아니야. 미적분한테는 있죠. 그래서 미적분까지 거 이 새끼 이런 거 루트 잡아가지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두 개여도 우리 미적분 씨는 뭐 할 수 있어? 그냥 음함수 미분하시면 미분 때리면 되잖아. 만약에 얘를 뭐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오케이, 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했을 때는 dx dt 뭐야? dx dy dt는 제로. 근데 물론 이 문제 자체는 각 속도가 각이 세타인데 세타가 d 세타 dt가 뭐 5분의 1이 되도록 2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막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그걸 해석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 건 좀 별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일단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이제 비적분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진 거야. 매개 변수로 선택해도 좋고 이게 두 개의 변수를 가져와서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도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어쨌든 가능하고 까짓 그 문자 하나로만 하고 싶다. 하나로 해도 애지간히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세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때문에 수투에서는 강하게 이걸 좀 이제 가르치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뭐 이런 부분, 간단한 부분에서는 적분하거나 미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미적분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식이 나와도 어차피 다 미분 가능하니까 애지간히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세타가 있고요. 세타는 3분의 8대 사다리 아래쪽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든지 막 가까워지든지. 자, 우리가 뭐야? 이 거리의 변화가 필요해. 이 길이의 변화가 바로 이 점과 이 벽에서부터 멀어지든 뭐 가까워지든 그 속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길이의 변화가 이 점의 속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변한다. 이 고정점으로부터 P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맞지? 난 이 길이가 뭘로?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으면 좋겠어. 끝났네. 24인 세타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L이라는 건 24인 세타로 표현합니다. 뭐 구하고 싶어? DLDT 구하고 싶어. DLDT.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자. 24인 세타 미분하면 20 코사인 세타고 D 세타 DT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에서 너는 세타에 대해 미분하고 D 세타 DT를 곱한다. 됐나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우변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DS 세타 DT를 곱한다. 사인 세타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고 D 세타 DT가 곱해져 있습니다. 됐죠? 가리? 잘 안 돼? 자, 다시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양팀이 해주면 DLDT는 24인 세타 T에 대해서 미분 일단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24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 너고 D 세타 DT를 곱함으로써 처리. 오케이?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었다. 맞지? 끝나버렸다. 니 얼마래? 문제에서 각속도는 5분의 1을 했습니다. 세타는 얼마래? 6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였니? 3분의 파이였구나. 세타라는 것이 3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그때 D세타 DT는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때 너는 얼마냐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D세타 DT는 5분의 1이죠. 따라서 샥샥 약분하면 2였던 것입니다. 뭐야? 2라는 속도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LDT는 이게 길이를 시간에 대한 변화로 이루니까 이게 길이의 속도죠. 맞지? DLD 세타 곱하기 D 세타 T다. 로 생각해도 되는데 아니요. 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할 그러니까 얘는 그냥 DL을 T에 대해 미분했다. DLDT. 얘가 T에 대해 미분하는 과정에서 L을 T에 대해서 미분했다. DDT 이렇게 한 거잖아. 맞지? 세타에 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능하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일단 미분하고 D 세타 DT 곱해야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아싸리 그런 방법도 있어요. 센세 D 세타 DT가 5분의 1인 걸로 봐서 세타는 5분의 1T군요. 스르르륵 대입해서 그냥 바로 미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속미분 하듯이 5분의 1 앞을 꺼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이 뜻이에요. 맞죠? 5분의 1 앞으로 꺼냈다가 이 뜻이잖아. 됐지? Next level. 윗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깊이가 20인 직원분 모양의 그릇이 있다. 반지름이가 10, 높이는 20. 이 친구가 매분 15에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자, 높이가 h라고 하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h가 되겠죠. 자, 제가 뭘 표현한 거냐면 높이에 대해서 뭐를 표현했다? 부피를 표현해봤다. 문제에서 높이가 8이라는 순간 했으니까 높이가 중요하잖아. 반지름도 물론 필요한데 반지름과 높이의 관계는 R, H의 관계는 1대2였으니까 닮은 비율에서 H라고 한다면 2분의 H 됐지?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높이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3분의 파이 R 제곱 H다. 12분의 파이 H 세제곱이다 라고 쓰면 그만이겠죠? 여러분 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라는 건 H의 속도죠. H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수면에 올라가는 속도죠. H가 얼마나 빨리 커지냐 작아지냐를 보는 게 속도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 하자?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각자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너는 h에 대해서 일단 미분해 놓고 dh dt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면 돼. 우리 알고 싶었던 거 이거죠. dh dt가 얼마냐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변하는데 그 높이, 수면의 높이의 속도, 수면의 높이의 속도가 수면의 높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 여러분,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줄여서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키가 크는 속도, 내 키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예요. 내 달리기 속도, 달렸을 때 늘어나는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예요. 속도라는 말은 그냥 변화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미분은 그 대부분 다 시간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제 속도라고 이해해도 크게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쌤이 살찌는 속도, 시간에 대한 몸무게 변화율이 살찌는 속도지 뭐. 맞지? 그래서 이게 수면의 높이의 상승 속도,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 dh/dt 변화율이 바로 속도, 알겠지? 근데 물이 증가하는,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물을 15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따라줬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물이 쫄쫄쫄쫄. 봐봐, 여러분 정수기에 물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에 물 받으면 정수기 물은 콸콸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아니지. 물은 일정하게 나오는데 차오르는 속도는 좀 다릅니다. 컵이 이따구로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악 하고 차오르다가 나중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넓어지는 순간부터는 천천히 차오르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세면대에 물 받으면 처음에 쭉 하고 차오르는데 나중 되면 거의 안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게 부피의 증가하는 속도는 일정하죠. 왜? 물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근데 높이는 좁았던 데에서 넓은 데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물이 나오는 속도 15로 일정하다. 12분의 파이. 높이는 얼마였을 때? 8이었을 때 dh dt를 구해라.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높이가 8이었을 때. 와. 그래서 뭐야? 샥샥 4, 샥샥 2, 8이 16이니까 16분의 15인데 파이도 나눠줘야 되겠죠? 16파이분의 15라는 속도를 가지게 된다. dh/dt는 16파이분의 15라는 속도를 가지게 된다.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이따 풀이 좀 할게.